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작년 6월 강원도 춘천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14살의 여중생이었고요. 이 성폭행을 한 피의자는 17살, 역시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폭행의 피의자가 행방이 갑자기 묘연해집니다. 사라진 거예요. 도망친 겁니다. 그렇게 1년이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결국 미제로 남게 됐는데요. 최근에 임관된 지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은 한 여검사가 단 20일 만에 이 사건을 해결해내서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검사는 의사 출신이라는 특이한 이력도 갖고 있어서 더 화제인데 오늘 직접 만나보죠. 춘천지방검찰청 이선미 검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미 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선미 검사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 성폭행 피의자는 지금 어디 있나요? 지금은 춘천교도소에 있습니다. 교도소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무리 도망쳤더라도 미성년자 17살 학생이면 잡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1년 동안이나 미제로 있었죠? 사실상 소년이면은 검거에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 명의로 된 휴대폰이라든지 신용카드, 자동차가 없고요. 또 피의자는 학교도 다니지 않고 모텔에 숨어 지냈기 때문에 성인들보다도 오히려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잡을 수 있는 근거들, 흔적들, 덜미가 별로 없으니까. 네. 그런 거예요. 검사님은 이 사건을 언제 배정받으셨어요? 배정받은 건 이제 올해 5월 초에 배정을 받고요. 5월 말에 구속하였습니다. 1년밖에 안 된 초임 검사한테 이런 미제 사건이 주어지면 이거 나 못 잡을 수도 있겠구나. 첫 사건부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 좀 불안한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예, 처음에는 이제 기록상에 큰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잡기 어렵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춘천지방검찰청 관할에 성폭력 지명 수배자가 남아있다는 거는 이제 주민들한테는 불안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단서가 없을지 다시 한번 기록을 검토해서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서가 있던가요? 다시 검토해 보니까? 직접적으로 피의자 명의로 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단서는 없었는데요. 이제 피의자의 주변인들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피의자가 사용할 것으로 의심되는 번호들을 특정해서 실시간 위치 추적 등을 통해서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검사 이선미 검사가 이게 금방 알게 된 그 단서를 앞에 분은 왜 모르셨을까요? 얘기하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이제 성폭력 그 4대학 척결과 관련해서 주민들 불안감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재조사한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잠복도 하고 그러셨다면서요? 네, 피의자가 숨어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동네 식당이나 모텔 업주들을 상대로 현장 수사를 통해서 검거하게 됐는데요. 사실 자칫하면 피의자가 이 사실을 알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많이 조심스러웠었습니다. 조심하면서 잡아보니까 17살 아이였어요. 잡고 나서도 좀 마음이 짠하기도 하셨겠어요. 사실은 피해자 때문이기도 하고 피해의자를 봐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셨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피해자가 이제 육체적, 정신적으로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살 수치도 높게 나오고 많이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피의자가 도망간 상태이기 때문에 피의자 검거는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여튼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 지금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선미 검사 만나고 있는데요. 이 검사는 보니까 특이한 이력 때문에 더 화제를 지금 낳고 있어요. 일단 과학고를 조기 수석 졸업하고 서울의대를 들어가서 최연소 입학, 또 최연소 개업의사가 됐었다면서요. 예, 사실 이 사건하고 큰 관련은 없는데 이슈가 돼서 저도 조금 말이에요. 당황스럽긴 한데요. 제가 원래 의대 다닐 때 의료법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로스쿨 제도 생기면서 지원해서 갔었는데 제 목표 이상으로 달성해서 지금 검사가 되었습니다. 아니 의사로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중에 어떻게 로스쿨에 가서 공부해서 검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러니까 의대 당시부터 의료법 교수가 되려고 했던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당시에 좀 고민도 많이 됐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하면서 조금 노력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병원 개원에서 한창 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로스쿨 다닌다고 하니까 가족들 반대는 없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가 네. 조금 이제 편안하실만 하니까 다시 또 공부를 시작한다고, 그것도 아예 새로운 법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조금 반대를 하셨었어요. 근데 막상 나중에 공부해서 석사학위 따고 그리고 검사 됐을 때는 예. 가장 많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가장 많이. 우리 이선미 네. 검사님 공부를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끊임없이 공부, 새로운 것 도전. 네, 도전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도전을 좋아하는. 네. 막상 검사가 돼보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검사라는 직업이 정말 소신 있고 또 피해자들의 말을 들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자의 입장, 소외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서서 일한다면 더없이 보람이 큰 직업이지요, 검사.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그렇지 않은 검사들도 꽤 많아서 눈총을 받는 일이 많단 말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검찰에 들어와 보니까 밖에서 이제 언론에 비춰주는 모습과 달리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소신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또 아닌 분들이 조금 있어서 예. 물을 흐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겉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일부의 그런 잘못된 모습도 이렇게 많이 비춰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검찰에서 더 노력을 해서 그렇죠.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모습까지도 더 좋게 보일 수 있도록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막 임관된 초임 검사가 추적 끝에 미제 사건 해결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선미 검사. 마지막으로 어떤 검사가 되고 싶은지 포부 밝혀주세요. 네, 사건 이제 결정을 하고서 검사 이선미라는 서명을 할 때 항상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이 결정으로 어떤 한쪽이 억울하지는 않을지, 혹시 제가 경솔한 결정을 하는 건 아닐지 매번 고민하게 되거든요. 저는 당사자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또 피해자들의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열정이 이때 따뜻한 그런 검사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그 약속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 모습 그대로 정의로운 검사가 돼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이선미 검사였습니다.